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 그곳에 폭탄이 날아들었다. 그로부터 5일 뒤 경성 한복판 삼판동에서 총격전이 벌어진다. 무장경찰 14명이 혼비백산 흩어지고 종로경찰서 유도사범 다무라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삼판동 총격전 5일 후 경성의 4개 경찰서에서 차출된 400여 명의 무장경찰들이 효제동의 한 집을 에워싼 뒤 총알 세례를 퍼붓는다.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을 시작으로 삼판동과 효제동 총격전까지 열흘간의 경성은 실질적인 전쟁터였다. 일본 측 주장 400명, 실제론 1000여 명이었다고 회자되는 일본 경찰들이 혈안이 돼서 잡으려 했던 이는 오직 한 사람. 홀로 6혈포 쌍권총을 들고 일경들과 총격전을 벌인 조선의 총잡이 김상욱이었다. (1919년 3월 1일) 민초들의 함성이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경성 거리는 독립을 외치는 식민지 백성들로 가득했고 치마저고리의 어린 여학생들과 권본의 기생들까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1운동의 열기가 절정을 향해 갈 무렵 만세를 부르는 여학생들에게 무장한 일본 군사의 날카로운 군도가 날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번쩍이는 눈빛의 사내가 나타나 맨손으로 무장한 병관을 때려 눕히고 칼까지 탈취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 사내가 바로 김상욱이었다. 1890년 동대문 어이동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상욱. 그는 생계를 위해 대장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야학교를 다니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불과 23세 나이에 영덕 철물점을 설립해 일찍 자리를 잡았다. 철물점은 번창했고 삶은 풍요로웠다. 하지만 3.1운동에 강렬했던 경험은 김상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삶의 나침반은 온전히 조국 독립을 향했고 마침내 중국 상해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다. 의열단은 일제의 수탈과 폭력에 맞서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조직된 항일 결사대였다. 약산 김원복, 석정 윤세주 등이 그 중심에 섰고 단재 신채호가 의열단 강령을 체계화했다. 그들은 이전의 미온적인 독립운동에서 벗어난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항일단체를 꿈꿨다. 박지혁의 부산경찰서 폭파 의거를 시작으로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의거와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를 노린 상하이 황포탄 의거, 김지섭의 리주바시 폭탄 투척 의거, 나석주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탄 의거 등 끊임없는 무장투쟁을 이어나갔다. 1922년 11월 말 김상욱은 동지들과 함께 서울로 향한다. 짐꾸러미에는 권총 4정과 탄환 800여 발이 들어있었다. 이들의 상상을 초월한 거사. 그것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암살과 종로경찰서 폭파였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일제 식민 통치의 근간이었던 경찰력의 중심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진 고문을 당했던 통한의 장소였다. 상해를 떠나기 전 김상욱은 동료들에게 마지막 결의를 전한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1월 12일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종로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였다. 식민지의 밤을 뒤흔든 김상옥의 의거. 그것은 일제 압제자를 향한 경고였고 민족혼을 깨우는 소리였다.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범인 색출이 시작됐다. 다른 곳도 아닌 종로 경찰서가 당했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지옥이었다.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검문이 시작됐고 경성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폭탄 투척 성공 후 김상옥은 용산 삼판동 매부의 집에 몸을 숨긴다. 서울역에 사이토 총독이 들른다는 첩보에 따라 가까운 삼판동으로 은신처를 정한 것이다. 거사 당일 새벽, 일제압잡이 조영수의 밀고로 14명의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렇게 삼판동 총격전이 시작됐다. 일본 경찰과의 격전 끝에 김상옥은 포위망을 탈출해 한겨울 눈 덮인 남산을 맨발로 넘어 효제동으로 피신한다. 당시 신문은 삼판동 총격전을 상세히 보도했다. (1923년 1월 22일) 400여 명의 무장경찰이 김상옥을 포위했다. 마지막을 예감한 듯 김상옥은 육혈포 2정을 양손에 들고 격전을 준비한다. 수백 개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400대 1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인근 5채의 가옥을 넘나들며 벌인 일본 경찰과의 접전. 부대단이 독립전쟁과 맞먹는 전대미문의 시가전이었다. 3시간여가 지날 무렵 심각한 총상을 입은 김상옥은 한 가옥의 변소 안에 고립된다. 탈출은 불가능해졌고 남아있는 총알은 단 하나. 총구가 김상옥 자신을 향했다. 그리고 34살 영웅은 그렇게 순국했다. 그의 몸에 남은 11발의 총상. 하지만 그의 목숨을 끄는 것은 일제가 아닌 김상옥 자신이었다. 당신이 편안하게 종로 거리를 거닐 때, 혹은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 휴식을 취할 때 잠시나마 기억해 주기를. 90여 년 전 조국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김상옥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